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쓰는 것이 좋느냐. 해외 거래소를 고를 때는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랑 트래블 룰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트래블 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어요. 트래블 룰이 뭐냐? 한마디로 거래소들끼리 코인을 보내거나 자금을 보낼 때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확인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갑 주소만 있으면은 코인 보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룰이 왜 존재를 하느냐? 일단은 자금 세탁 방지 이게 있고요. 그리고 범죄 자금 차단, 익명성 거래였던 게 지금은 이제 실명 기반의 거래로 바뀌었다. 트래블 룰이 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Verify BASP 여기에 일단 등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Verify BASP 요게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래소끼리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 한마디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B로 자금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A가 B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주소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B가 뭐라고 답하냐면은 이거 우리 고객이 맞다. 결국에 뭐냐면은 KYC 인증이 완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고객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리고 인증된 거래소들끼리만 전송이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입출금이 잘 되고 한마디로 막힐 확률이 낮은 거래소들, 즉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업비트건 빗썸이건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등록돼 있는 거는 일단 1차고요. 2차로 거래소들끼리 직접 트래블 룰 한마디로 친구를 맺어야 돼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트래블 룰 적용 조건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양쪽 거래소가 둘 다 이 VASP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을 해야 해요. 영어로는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세 번째가 뭐냐면은 KYC도 서로 해야 되지만 서로 정책이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뭐냐면은 이 VASP라는 게 한마디로 카톡이라는 어플을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카톡 안에서 친구 추가 그리고 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Verify BASP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업비트에서는 해당 거래소랑 연결을 했다가 문제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업비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규제들을 준수를 하는지, 자금 세탁 위험, 거래소 신뢰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고요. 과거에 해당 거래소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업비트가 됐건 빗썸이 됐건 트래블 룰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비트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글로벌 스케일의 거래소냐 이거를 일단 보고요. 자금 세탁 방지 확실한지 그리고 사고 이력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거래소들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업비트가 트래블러를 이제 적용시킨 최근 거래소가 바로 에코빗이죠. 리스크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 거래소랑은 우리가 제휴를 맺어도 되겠다. 인정을 업비트에서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Verify BASP라는 것을 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빗썸이 없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코드 BASP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사용을 해요. 네트워크가 그냥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빗썸이랑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적용이 된 거래소들을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일 최근에 업비트랑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된 에코빗을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에코빗으로 출금 요청을 합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요청을 하면은 에코빗에다가 이 주소 누구 계정이야 하고 물어보면은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면 바로 승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금 이동을 했을 때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추가 인증 같은 경우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주소로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입금을 했는데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거래소끼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송금 정보 같은 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가 상대 거래소랑 직접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복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자금이 어디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지가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YC 정보 기반으로 범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KYC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만 그 특정 인물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내 해킹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에코빗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업비트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업비트가 에코빗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 계정 일단 잠가버려. 그러면은 그 계정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협조해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왜? KYC 인증된 그 계정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주는 트래블 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 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금할 때부터 차이가 있어요. 출금을 할 때 주소가 확인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업비트에서 추가 인증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갑 주소 등록을 먼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부 금액 이상 보낼 수 없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게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이제 100만 원 정도죠. 심하면은 출금 자체가 거절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출금에서부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입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입금이 누락이 됐다. 아니면 네트워크 실수. 예를 들어서 솔라나 네트워크로 보낸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낸다, 트론 네트워크로 보낸다. 이런 네트워크 선택을 실수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생기면은 거래소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게 없습니다. 왜? 트래블 룰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서로한테 책임을 막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면 뭐 비슷한 사고가 났다.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FTX 거래소 세계 2위인가? 그런 거래소였는데 그 거래소도 결국에 해킹으로 한번 털렸었고요.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마운트 곡스 사건.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였는데 6번이나 해킹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사건이었죠.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자금 이동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KYC 정보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고 그 정보성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서로 간에 협조도 거의 안 해주려고 합니다.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업비트 같은 경우 트래블 룰 적용되는 거래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다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좀 뭔가 해결해 달라. 한마디로 내 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트래블 룰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개인이 혼자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래블 룰 적용이 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나를 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혼자 싸워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고르실 때는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거래소들을 무조건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